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종합 주가 지수가 사실상의 국가 추락하고 부도를 있습니다. 인정하고 서킷 브레이커로 발동된 지 8년 6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크게 하락했습니다. 살짝 오줌 지를 뻔했어요, 저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계시던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주가가 밀렸습니다. 물론 밑꼬리는 조금 달았지만 그렇게 반가운 밑꼬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추세가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요. 이대로 위기를 맞이하는가를 계속 봐야 되는데요. 저는 시장 전체 거래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신입니다. 바이든이 소셜 세이프티 지금 자금을 끌어오고 있잖아요. 세금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추경을 한다거나 해서 자기의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자본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디 쓰겠다 약간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패드가 기대하고 있답니다. 쉬러고 어깨를 들썩들썩 거린다는 거죠. 로어링 울부짖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커머디티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FOMC에서 어떻게 얘기할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요. 파월 씨의 얘기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FOMC 회의에 따라 좌지우지 될 만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공매도 재개 및 개인 공매도 확대라는 새로운 시장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랑은 약간 디커플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상승했다고 해서 우와 우리도 상승한다 약간 요거는 물음표예요. 그 다음에 혼조세랍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혼조세인데 애플, 페이스북 실적 발표한다고 합니다. 보잉 같은 경우에 지금 크게 하락하고 있죠. 실적이 별로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근데 트래벨 리커버리, 자 여행에 대한 수요가 회복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잉의 하락은 아마도 조정의 끝이 아닐까 합니다. 알파벳이 날려버렸다네요. 쿼터를 날려버렸다. 나쁜 뜻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지금 거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요. 지금 급등하고 있죠. 얘들은 기대치만큼 나왔고 그 이상 나왔다는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했다는 거죠. 광고 쪽입니다. 구글은 광고예요. 광고랑 클라우드가 대부분의 사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드로이드 폰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이겠죠. 제가 예전에 알파벳은 조정을 보여도 신고가를 언제나 뚫더라 라는 경험적인 그 모멘텀과 방향성과 그리고 알파벳, 구글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확실한 거죠. 골드만이랑 오펙이 유가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유 재고량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제 발표될 시간이 됐네요. 예. 오펙에서 이제 생산량에 대한 계획을 거의 준수하겠다라고 이게 좀 갑자기 생산량을 늘린다 이런 얘기는 없다는 겁니다. 내신입니다. 청약 광풍 SKI 테크놀로지가 공모 첫날에 20조가 몰렸답니다. 역대 최대. IPO는 계속 역대 최대죠. 이번에도 따상 기록하면 다음 IPO도 역대 최대 겁니다. 기관 외국인은 공모주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죠. 그러면 계속 따상을 시킬 겁니다. 예, 이거는 실패하지 않는 투자인 것 같아요. 공모주 청약 들어가는 건. 1분기 실적 발표 진행 중이다. 지금 LG화학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다. 영업이익이 1.4조 원. 현대건설기계가 1분기 영업이익이 797억으로 전년비 6배가 올랐다. 삼성전기가 전년비 거의 2배가 올랐다. SK하이닉스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DXI,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를 보면 알겠지만 반도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업종이 많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겠죠. 예, 이거는 예상한 바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의 폭등을 불러온다거나 이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벼락거지 위로하는 팩트 하나, 주식 3명 중 2명 손해봤다 라는 건데요. 이 기사야말로 진짜 어이가 없는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 왜냐하면 주식 3명 중 2명이 손해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33%가 돈을 번 거죠. 세상천지 언제 주식 시장에서 개인들이 그 3분의 1이나 돈을 벌었습니까? 예. 좀 그러네요. 동학개미 살려 공매도 시작하면 정말 내 주식 떨어질까? 예. 공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되게 빼빼한 소리가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좋다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뭐 당연한 말이고 공자일맹자이죠. 저런 말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중 하나는 고평가된 주식 가격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게 순기능인가요? 예, 순기능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품을 걷어내는 거죠. 거품이라고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이 과열되거나 폭락하는 것을 막습니다. 폭락하는 걸 막은 건 좀 퀘스천이네요. 저게 쇼커버링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건 아니죠. 폭락한 뒤에 자기들이 수익을 보는 거죠. 그게 어떻게 폭락하는 걸 막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 공매도 물량이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뭐 도둑들이 막 거리로 활보하면 야 이거 여기 유동인구가 늘었어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예. 그 건강한 유동성이 중요한 거죠. 저런 헛된 유동성이 증가하는 게 뭐가 좋은 건지 이 기사는 그냥 공매도를 옹호하는 기사로 쓴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공매도가 합법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를 금지하는 동안 외국인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에 쉽게 들어오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뭐 공매도가 금지돼서 시장이 건강하게 상승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무슨 갖다 붙일 얘기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하게 편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런 기사를 온도를 잘 파악하시라고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결론을 만들어 놓고 온갖 팩트를 가져오는 그런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투자 단타 아니야. 테슬라 아직도 2.8조 보유 중. 이 진짜 정신 나간 테슬라는 비트코인 팔아놓고 혓바닥이 되게 기네요. 저 정도면 진짜 가지고 논 거죠. 사람들을.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사버린 건 정말 펀드 업계에서는 거의 뭐 재앙 수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를 S&P 500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시장이 추종하게 만들었는데 얘들이 멋대로 비트코인을 사버려가지고 자기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비트코인까지 추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관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예. 이 이유가 메이저는 아니겠지만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테슬라도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인지를 잡아버린 겁니다. 되게 재밌는 상황이었죠. 자, 지금 라가르드 유럽 중앙총재 연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예측치는 살짝 안 좋게 나온다라고 돼 있습니다. 내일은 쇼와의 날. 예. 우리 일본에 제가 지금 우리 일본이라고 했나요? 큰일 납니다 진짜. 예. 또 이거 편집에서 현실주의자는 쪽발이었다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금리 결정. 내일 뭐 금리야 뭐 당연히 동결이겠죠. 만약 금리를 동결하지 않는다, 금리를 상승시킨다라고 하면 난리 날 겁니다. 자, 오늘 SKI 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일이었죠. 내일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이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니 마니 결정 시한이에요. 자, 일정은 이렇고요. 일정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자, 저는 혁명의 붉은기 멈춤없이 나부길 것이다 이 얘기만 하면 시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 그래서 뭐 인트로 또 하면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스킵했습니다. 멈춤없이 나부. 이제 하루 만에 급락하며 3,200선을 내줬습니다. 네, 뭐 이런 거죠. 예. 자, 양지수가 모두 20일 이동평균선 인근에 왔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도 여기 21선 인근에 왔고요. 코스닥도 백지 공중부양하다가 21선까지 그냥 수직 하강을 해버렸어요. 오히려 천을 지금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천도 지지를 못하고 하락을 해버렸다. 이건 의도적으로 천을 깼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한쪽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전 시장 방향을 정해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 편향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뒤에서 얘기하죠 이건. 예.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하향 돌파, 지금 강하게 하향 돌파를 했죠. 하향 돌파 후 저항이 될 때 비중 축소입니다. 시장 전체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보이면 관망할 예정입니다. 시장 거래량이 좀 줄어야 돼요. 지금 만약에 거래량이 폭발하면 곤란합니다.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자, 상승도 외국인 기관이 시켰죠. 지금 이게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지금 보시면 21선 공중부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21선 터치하고 쭉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21선을 지금 하향 돌파를 했어요. 21선 밑으로 왔습니다. 내일 만약에 21선 밑에서 시작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이때도 그렇지만 5일선 타고 가죠. 자, 이때도 5일선 타고 계속 갔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5일선을 타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5일선 깨고 바로 이렇게 떨어졌죠. 내일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시장이. 그렇긴 한데 굉장히 재밌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평균 거래량을 상회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시장 그 평균 거래량을 상회할 때가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쭉 계속 상승했죠. 자,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고 하방으로 가죠. 하방으로 간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을 보인 다음에 이렇게 거래량이 줄죠. 거래량이 이렇게 줍니다. 줄면서 조정을 보여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안정되면서 쭉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못 잡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챔피언이 접속 해제가 됐다고? 예. 종료. 이거 뭐예요 이거? 예. 죄송합니다. 방송사고입니다. 자, 종료하고. 그리고 무슨 말 하고 있지? 아, 예. 여기서 지금 5일선 따라가면서 21선 위에서 놀면서 이렇게 상승 구간이 있었잖아요. 자, 이거는 외국인 기관이 한 거겠죠, 당연히. 예, 뭐 개인 투자 매수가 있었겠지만 사실 시장이 하락하고 상승하고는 외국인 기관 마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돈 많은 애들이니까. 자, 어제 오늘 하락도 외국인 기관이 한 거죠. 거기다 1000까지 깨고 내려왔죠. 자,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폭락시켜서 20선 내줄 것 같으면 여기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갑자기 시장에 악재가 생긴 것도 아니고. 공매도 뭐 금지 해제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이때도 똑같은 데드라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수직 낙하시키려고 올린 건지 아니면 여기서 물량을 좀 털고 안정시키고 이렇게 가려는 건지는 의도를 넘겨짚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락은 매우 높은 확률로 의도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이었다. 자, 그래서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를 제가 투자하고 있잖아요. 예. 이때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백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매수한 게 이때요. 쭉 잘 올라갔죠. 예. 잘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저항선까지 온 거죠. 지지선까지.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하락할 때 좀 샀습니다. 약간은 일찍 상감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샀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여기서 데드캣 바운스가 발생한다고 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좀 대거 정리했습니다. 시장에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 단기 스윙 종목들을 몰아주고 있어요. 한쪽으로. DBI텍, 오픈베이스, 흥국 F&B를 매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레버리지랑 태경 케미컬 쪽으로 비중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낚인 종목입니다. ST팜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예. 데드캣을 잘 먹고 나왔는데 오늘 여기서 못 샀어요. 못 사고 데드캣이 나왔는데 놓쳤다. 기다리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안정되게 기다렸습니다. 예, 안정되고 있죠. 이렇게 지금 흐름만 보세요. 예, 그러다가 여기서 탁 매수 타점 잘 잡고 올라갔죠. 예, 거래량 터지 직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지지하고 다시 올라갔는데 제가 안 팔고 기다렸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 좀 바빠서 스탑로스를 걸어놨습니다. 일정 시점에. 뭐 언제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여기죠. 여기 딱 이렇게 스탑로스를 걸어놨는데 스탑로스 딱 찍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최저가에 판 겁니다. 최저가에 팔고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예, 이거는 진짜 좀 짜증나더라고. 이거 보니까 아직 세력이 붙어있는 게 확실합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스탑로스 건드리고 갔어요. 예, 이런 게 조금 뼈 아픈 거죠. 가만히 나왔으면 그냥 백지 그냥 일당 버는 건데 손절을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낚였죠. 이거 보고 있었으면 안 낚였을 것 같은데. 언론은 공매도 재개 우려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매도가 재개된다, 우려된다, 시장 물량 이탈하고 있다. 근데 그건 물음표인 상황인 거죠. 갑자기 뭐 이게 생긴 이슈도 아니고 원래 디데이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딱히 현재 시장을 상승시킬 만한 호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 당일까지는 약세를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 약세. 잘해봐야 데드캣 바운스 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등락도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등락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우상향 기조다. 전환사채랑 대차장고 종목은 다시 한번 보고 공매도 재개를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모멘텀이 안 좋을 수가 있겠죠. 예. 매수세가 안 몰릴 수밖에 없다. 리플이랑 알트코인 두 개를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안정권에 들어왔어요. 안정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상화폐 시장이 좀 이상합니다.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테슬라 매도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코인인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그 전체 그 종목들 중에 6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원래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요. 메이저 코인이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간 조정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시장입니다. 시장은 뭐 설명해서 뭐합니까? 예,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게 약간 학습효과가 발생한 건데요. 자, 매번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그 장 시작하면 눈에 다 뒤졌다라고 외국인이 하락시킨 다음에 이렇게 보기 좋게 올려버리는 흐름이 굉장히 많았죠. 오늘도 그 흐름과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이랑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했습니다. 또 막판에 들어오는 모습은 보였지만 여기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외국인이 의도한 흐름입니다. 얘들이 여기까지 하락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21선까지 내린 다음에 반등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반등도 완벽하게 안 시켰어요. 이왕 반등시킬 거면 1000을 넘겨서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굳이 1000을 깨고 또 마무리 시킵니다. 굉장히 재밌는 애들이에요. 예,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 오늘 다 박살났죠. 시총 상위 종목들이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걔들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락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자체를 가지고 논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개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한 날이네요. 지금 어제 미수금 잔고가 좀 줄었지만 내일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내일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미수금 잔고가. 오늘 하락할 때 미수금이 많이 늘었겠죠. 저는 오늘 미수를 안 썼습니다.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미수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미수를 사용하면 제가 봤을 때 3일 정도는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상환해야겠죠. 미수는 함부로 이렇게 롱바디 운봉이 발생했을 때 쓰면 안 된다. 쓰면 안 된다. 외국인은 뭐 마지막까지 털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투자자 예탁금은 증시 주변 자금은 지속적으로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선물거래 예수금 살짝 줄었는데요. 신용융자 잔고가 살짝 줄었습니다. 이것도. 예, 신용융자 잔고가 23조다. 예, 23조다. 예탁증권 담보융자가 살짝 줄었고요. 지금 시장의 지표는 투자자 예탁금, 거래, 그 증시 주변 자금 외에는 그렇게 따뜻한 모습은 아니다. 야간 선물은 좀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좋거든요. 예. 나스닥이 마이너스를 그리다가 양전했습니다. 양전했고 지금 한국 MSCI 펀드 지수가 오늘 떨어진 것보단 덜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원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얘는 지금 현재 선행으로 보입니다. 선행으로 보이고 선행인데 약간 어긋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한국 시장의 코스피가 1%가 떨어졌으면 얘가 후행이면 1% 떨어져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내일은 보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합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해랑 뭐 일본은 좋아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슈란 겁니다. 우리나라만의 공매도 재개 블라블라 이런 언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계속 나바라 불었잖아요. 이때까지 언론이. 그래서 그걸 지금 떡밥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채 3개월물은 뭐 급락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좀 올랐죠. 그러면 뭐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또 난리 쳐야 되는데 그 이슈는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댓글을 못 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네요. 최근에 좀 피로감이 많이 누적돼서 그렇습니다. 어제도 잠깐 방송하고 나가려다가 2시간이나 했죠. 예, 차라리 자료를 만들고 올릴 걸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고 올리는 게 나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다음 라이브는 한두 달 정도 뒤에 진행할 거고요. 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라이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하고 뭐 그냥 같이 마음의 위로를 나누기 위해서 뭐 방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럴 만한 이슈는 없어 보인다. 공매도 재개하면 뭐 잠깐 뭐 방송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늘 밤도 좋은 밤 되시고요.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무겁고 약간은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기분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막 숱한 하락도 버티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의 굴곡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시장이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관망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